미국에서 양적 인축을 하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1억을 넘었는지 정부와 연준이 같이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뿌렸다. 어떻게 뿌렸냐면 미국 정부가 긴 채권보다 짧은 채권을 많이 발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돈이 훨씬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30년짜리 1조 원, 1개월짜리 1조 원 발행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긴 채권이냐 짧은 채권이냐 경제 시스템에 투입되는 유동성에 대한 양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 정부채가 담보로 창출되는 유동성의 양으로 시장에 투입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짧은 만기 채권을 발행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로 가고 금리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장기로 발행을 많이 시키면 되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재무부 장관인 옐런이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시켜서 단기채 수익률을 올리니 사람들은 단기채로 몰렸다. 그 단기로 맡긴 돈들이 단기 이자도 먹으면서 단기 채권의 담보로 대출을 하여서 금융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코인진본부의 코인진입니다. 오늘은 코인 시장과 미국 뉴욕 증시, 특히 비트코인이 빠르면 단기적으로 6,400만원까지 5천만원대까지 빠질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22년도 11월 비트코인 브리핑 당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발생이 했다.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발생을 하면 미국 증시 및 코인이 바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정확히 상승의 변곡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커브 영상에서 저희 채널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23년도 3월 31일 날에 옐런이 10년 장기 국채 발행량을 줄이고 가격은 올리고 채권 수익률을 낮췄다,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차를 시켰던 배우가 옐런 재무부 장관이다. 그리고 23년도 초에 제가 썸네일을 가지고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장단기 채권 양에 대해서 발행량을 좀 조절을 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미국 증시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오를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장단기 커브 영상에서 저희 채널에서는 예전부터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은 생략을 할 테니 큰 것들만 솔직하게 알맹이만 잘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난 이유는, 이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난 이유는 2022년도 11월 역전차가 났을 때 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로 사람들은 금리가 곧 인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여서 장기로 돈을 안 맡기고 단기로만 돈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로만 이자를 많이 받아 먹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캔들이 10년물 채권 수익률이고 이 보라 색깔이 3개월 짧은 단기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통상적인 로직으로는 만기가 긴 애가 위에 있죠. 근데 22년도 11월 달부터는 이렇게 커브 영상이 나죠.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그러면서 짧은 단기 채권이 많이 발행이 되어야 사람들이 많이 살 거잖아요. 그걸 누가 발행을 하냐? 미국 재무부 장관이 국채 발행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옐런 재무부 장관이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짧은 채권을 많이 발행을 시키면 많은 거는 항상 싸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고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단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짧은 채권을 많이 발행을 시키니 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서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하는구나. 그래서 금리 인하가 코앞이겠구나라고 금융시장 특수 기관들이나 스마트머니 애들에게, 소수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도 나서서 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우려가 있으니 막 사라고 부추기도 합니다. 근데 22년도 11월 10일 날에 이게 역전이 되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 차트를 한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역전이 난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날에 역전이 됩니다. 통상적인 로직으로는 캔들이 위로 올라와 있죠. 10년물 채권이. 근데 3개월짜리가 10년 채권보다 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걸 장단기 금리 역전차 커브 현상이 일어난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날이 비트코인 어떤 날이냐면 이날이 FTX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11월 10일 날에
11월 10일 날에 터져서 비트코인이 15.5K까지 하락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도 이때도 정확하게 났을 때가 여러분들 보시면 11월 10일 날이 정확하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내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이 다수는 위기와 공포로 느끼는 자리지만은 스마트한 소수인들은 기회와 미래에 대한 한으로 느끼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단기로 돈을 많이 맡겼다고 했죠. 만기가 짧은 3개월짜리 이하만 엄청 발행을 많이 시켰거든요. 이걸 뭐 트레저 빌이라고 부르는데, 만기가 짧으니 내가 맡긴 돈의 100%만큼 대출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담보로 맡기면 거의 한 70% 혹은 뭐 80% 정도, 적어도 50% 이상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 그만큼 빌려주잖아요. 근데 만기가 짧으니까 내가 맡긴 돈의 100%만큼 대출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발생하니 곧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22년도 11월부터 소수들, 즉 마켓 메이커들이 가격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짧은 채권에 내 원금의 100%에 가까운 돈들을 대출을 받아 이 시장의 유동성이 만들어지고 고금리 사이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올해 3월 11일 날에 1억을 찍게 됩니다. 마켓 메이커들만 좋아라고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계획을 짠 게 아닙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빚이 1분당 국채 이자가 2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미국 재무부도 단기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를 갖고 있었던 거죠. 흔히 말해서 카드 돌려막기죠. 카드 깡이죠. 그러면서 대선도 다가오고 있으니 이렇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분기 4월부터 채권을 줄이고 장기 채권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작년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단기채로 시장의 유동성을 조달을 해왔는데 4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단기채로 시장의 유동성을 조달해왔고 4월부터 2분기부터 딱 비트코인이 힘이 빠지게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4월장이 좀 힘들 거라고 여러분들에게도 2월, 3월 미리 말씀을 들었었죠. 어떻게 제가 알았냐면 궁금해 하실 텐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1분기마다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재무부에서 발표를 해요. 얼마큼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할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2분기 때 3분기를 발표하게 되는데 장기채 순 발행량을 5,590억 달러, 그리고 단기채를 1,810달러로 줄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7월에 단기채 순 발행액 1,500억 달러를 발행을 시켜서 이미 3분기 목표치인 1,810억 달러에 가깝게 돈을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3분기에 원래 1,810억 달러를 발행을 시킬 건데 3분기에, 근데 이미 7월에 이미 1,500억 달러를 발행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분기 8월, 9월에는 지금 현재 단기채 발행으로 유동성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 300억 달러밖에 안 남았다. 유동성 자금이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장을 움직였던 유동성 자금들이 7월까지 맥스로 다 써버렸고 이젠 유동성이 말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돈이 말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마 대선 영향이 커서 빠르게 7월 달에 다 빨리 써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장기 순 발행의 목표치는 4,750억 달러, 그리고 단기채 순 발행액은 900억 달러입니다. 장기채는 4,750억 달러, 단기채는 900억 달러. 발행 목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3분기보다 더 많이 줄어버리게 됩니다. 3분기에서는 1,800달러라고 했죠. 근데 거의 4분기가 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7월 달에는 이미 1,500억 달러를 이미 발행을 해서 300억 달러, 지금 현재 8월과 9월이 좀 힘들어지는 날이기도 하고, 4분기에서는 더 이제 3분기에는 1,800달러였는데 900억 달러밖에
단기채가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장을 움직였던 유동성 자금들이 7월 달에 맥스로 다 써버려서 이젠 유동성이 말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3분기보다 더 많이 줄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할 때 연준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계좌가 영래포 잔고입니다. 원래 2조 원 정도 있었는데 영래포 잔고로 단기채를 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금액이 3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분기 때 더 많이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천억 달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TGA 잔고라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정부의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돈이 많은데 이 돈은 쓰지 않고 있어요. 이 돈으로 이제 단기채를 많이 발행을 시켜서 하면 되는데 왜 이 돈을 쓰지 않느냐면 혹시 모를 강한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분기 재정 지출에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장기채 발행을 많이 하니까 장기채로 유동성을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장기채는 짧은 만기니 100%에 가깝게 돈을 빌려주는데 장기채는 만기가 긴 채권이니까 내 돈의 100에 가깝게 돈을 못 빌려줍니다. 그래서 긴 채권이냐 짧은 채권이냐 발행에 따라서 이 금융 경제 시스템이 투입되는 양이 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장기채를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장기채는 간단하게 사람들이 언제 사냐면 경기 침체가 와야 사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의도적인 경기 침체를 2분기 때부터 이제 서서히 초입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죠. 경기 침체에 대한 뭐 그걸 보여주니까. 그래서 3분기에 유동성을 만들 수 있는 돈을 이미 3분기 초 7월부터 이미 다 써버렸고 4분기가 되면 더 많이 단기 국채를 채권을 많이 줄여버리니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이 8월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이 될 거고 시장은 8월 5일 폭락 때처럼 한 번 더 발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타난 지 22개월이 되면 역사적으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집니다. 늦어도 24개월이 되는 2년이 되면 역사적으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도적이냐 안 의도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라는 게 결정적으로 정해지는데 지금은 의도적인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하드한 침체로 빠질 거라고는 아직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은 8월 5일처럼 공포를 얻게 되는 시기가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패닉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111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저는 시즌 종료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올해 24년도 6월 21일 날 여러분들에게 시즌 종료다라고 도망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숏으로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200% 300% 수익을 여러분들이 나서서 저희 이제 텔레그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들이 제가 텔레그램에 수익 나신 분들이라고 좀 이렇게 자랑 삼아 좀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빅쇼트 장애 이런 공포 장애 여러분들이 위아래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방향성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시해주고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개월이 지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그게 올해 약 9월 10일 날입니다. 24개월은 11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 4월 단기채 순 발행량도 급감이 되었는데 더군다나 그 악재에 더불어서 4월 15일 날에 미국 세금을 내는 날이라서 이때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지게 되죠. 고점 대비해서 14%가 빠집니다. 미국이 지금 22개월 경기 침체 빠진다고 제가 9월 10일이라고 말했었죠. 근데 6일 뒤인 9월 16일 날에 2차 미국의 세금이 내는 날이 또 겹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좀 하락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 9월 16일. 왜냐하면 세금을 내버리게 되면 미국의 지급 준비금 계좌라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 버리면 시장의 유동성이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미 7월 달에 단기 국채
단기채에 대한 유동성이 이미 7월달에 다 써버려서 3분기 조달 계획서에서 1,800억을 풀 거라고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할 거라고 조달 계획서를 냈었지만은 이미 7월달에 이미 1,800억 중에 1,500억 달러를 이미 써버려가지고 엎친 데 엎친 격에 9월달에 세금까지 내버리게 되는 악재가 나온다. 그냥 쉽게 그냥 세금을 내는 날이니까 개인들의 유동성 자금들도 스스로 빠져나간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23년도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단기채 발행량으로 시장의 유동성 자금에 대한 흐름을 만들었다. 그래서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지만은 하지만 올해 2분기 4월부터 단기채 발행할 수 있는 돈을 이미 영래포 잔고에서 돈을 다 써버려서 발행량을 줄여야 한다. 2분기 때 단기채 발행도 줄어버리게 되고 4월달에 세금도 겹쳐 있어서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졌다. 하지만 3분기 때 2분기처럼 단기채 발행량을 그대로 또 줄인 것도 문제지만은 이미 7월에 많이 또 이걸 단기채를 많이 이미 풀었다. 그래서 9월 16일 날에 세금을 내는 날에 또 겹쳐서 미국이 2차 세금을 내는 날이 9월 16일인데 2분기 때보다 더 장이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4분기 때는 3분기보다 더 절반 수준으로 1,8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로 줄이게 되니까 4분기 때는 3분기보다 더 힘들어질 거고 23년 초에 단기채를 사람들이 많이 사게끔 만들기 위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미국 정부가 홍보를 해서 단기 국채 수익률에 사람들이 많이 사게 한 것처럼 장기채를 사람들이 많이 사게 해야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유동성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뭐 단기보다는 크진 않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장기채를 또 많이 사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게 만드냐면 경기 침체가 올까라고 이번에 그렇게 말하기보단 진짜로 뭔가 하나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의도적인 침체이기 때문에 시장은 공포를 느끼겠지만은 우리는 기회라고 봐야 된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모르는 경기 침체가 정말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시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차트 분석도 중요하다. 제가 쓰는 이평선이 기가 막히게 지지 역할을 잘하고 저항 역할을 잘 맞는 거를 제 구독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896일선 즉 비트코인 반감기 4년 주기 이평선까지 지지를 딱 받았죠. 근데 비트코인만 896일선이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896일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천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이 이제 896일선이 반감기 4년 주기인 이평선까지 하락을 뭐 여기까지 보지만은 이게 깨진다면 이렇게 여기가 깨진다면 역별이 될 때까지 하락하게 되고 23년도 1월 1일 날이 역별이 완성이 된 날이니까 이제 1년 동안 하락했던 이 하락의 시기가 상승의 시기로 변곡점이 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96일선이 깨지면 하드랜딩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별이 완성이 될 때까지 비트코인이 빠질 거고 역별이 완성이 되는 날이 이 1년 동안 하락했던 이 레벨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이유가 역별까지. 그래서 정말 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 고리 깊은 즉 하드랜딩으로 빠지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896일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약한 침체 소프트 랜딩 지금 현재 약간 월가 애들이나 이 스마트머니 애들이 기관들이 지금 뭐 소프트 랜딩으로 약한 침체 연착륙을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연착륙이다 아니면 하드랜딩이다 저에게는 맵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896일선 이탈이 되면 하드랜딩이고 지켜준다면 소프트 랜딩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긴 채권이냐 짧은 채권이냐 이 경제 시스템에 투입되는 유동성에 대한 양이 전혀 다르다라는 주제로 앞으로 미래 전망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4,500만 원까지는 전 9월 달로 좀 예상을 하는데 빠르면 뭐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근데 보수적으로 9월 16일 기점으로 조금 큰 하락이 또 미국 증시도 혹은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을 좀 할 기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4분기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힘들었고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보았는데 아마 4분기 목표로 896일선에 도달하지 않을까 최대 긴 시간으로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그 안으로 더 빠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왔고,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